정강욱은 동네에서 유명한 학원 강사였다. 늘 학생들을 따뜻하게 대했고 집에서는 자상한 아버지로 아내와도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세희의 눈에 비친 아빠는 누구보다 든든한 존재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정강욱이 제자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 소문은 결국 아내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부부의 격렬한 싸움으로 번졌다. 그 여파는 학원에도 퍼져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죄책감과 수치심에 짓눌린 정강욱은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그 집은 무너져 내렸다. 낮에는 담담한 척 살아가던 어머니도 밤마다 방문을 닫은 채 흐느끼며 세월을 견뎌야 했다. 식탁에 앉아도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 아버지가 앉던 자리가 공허하게 남아있었고 그 앞에 놓인 빈 의자는 남은 가족의 상처를 끊임없이 들춰냈다. 친구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지만 내 아버지는 뭐 하시니? 라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세희의 어린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그런 세희를 바라보며 늘 속삭였다. 세희야, 미안하다. 다 엄마 탓이야. 그러나 진짜 미안해야 할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었다. 그들은 그렇게 아픔을 숨기며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다. 반면 신주경의 삶은 정반대였다. 남의 가정을 무너뜨린 장본인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당당하게 행복한 얼굴로 세상을 살아갔다. 잘 사는 남편 곁에서 단란한 가정을 꾸린 아내로, 아들 앞에서는 헌신적인 엄마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고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차갑게 돌아섰던 그 뒷모습, 그리고 몇 년 뒤 번듯한 옷차림으로 당당히 걸어가던 모습, 그 모든 순간은 세희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됐다. 가족이 무너진 자리에 남은 건 상처였지만 주경의 얼굴에는 한 점의 그림자조차 없었다. 그 부조리함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져야 할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세희는 성인이 되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끌어안은 채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했고 마침내 약사가 되어 자신의 작은 약국을 운영하며 살아갔다. 남들 앞에서는 강해 보였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아버지의 빈자리가 떠올라 마음이 허전했다. 그럼에도 세희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나는 절대 엄마처럼 약한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 그 무렵 한 남자가 그녀의 삶에 들어왔다. 고희성. 우연한 계기로 시작된 만남은 금세 깊어졌다. 희성은 세희의 마음속 상처를 헤아리며 다가왔고 세희에게는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을 되찾게 해주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야 세희에게도 평범한 행복이 찾아오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행복은 곧 무너질 운명이었다. 세희와 희성의 관계는 빠르게 진전되었다. 둘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고 어느새 결혼 이야기가 오갔다. 희성은 부모님께 세희를 소개했다. 성실하고 따뜻한 약사라는 말을 들은 부모는 대체로 흡족해했다. 그리고 곧 양가 부모가 모두 모이는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다. 세희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다. 어머니에게는 미안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찾을 차례라 다짐했다. 엄마, 나 잘 해낼 수 있겠지? 세희의 물음에 어머니는 잠시 눈시울을 붉혔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세희야. 이번만큼은 내가 행복해야 한다. 그날 세희는 알지 못했다. 그 상견례가 과거의 지옥을 다시 불러올 무대가 될 줄은. 상견례 날 한정식 집의 별실에는 단정한 상차림이 준비되어 있었다. 먼저 도착한 세희와 어머니는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희성과 그의 부모가 들어왔다. 세희는 깍듯이 인사를 건넸고 분위기는 겉보기에 화기애애했다. 공무원 아들과 약사 딸, 누구나 인정할 만한 조건에 두 집안 모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세희의 눈이 멈췄다. 희성의 옆자리에 앉은 여인 고희성의 어머니. 그 얼굴은 세희에게 너무도 익숙했다. 세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가정을 파괴했던 그 여인, 아버지를 무너뜨렸던 불륜녀 신주경이 바로 이 자리 남주의 어머니로 앉아 있었던 것이다. 숨이 막히는 듯한 정적이 세희의 가슴을 옥죄었다. 그러나 아무도 아직 이 충격적인 진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이 하나둘 놓여졌고 상견례는 겉으로는 원만하게 흘러갔다. 신주경은 웃으며 숟가락을 놓고 말했다. 세희 양 약사라고 들었어요. 참 대단하네요. 우리 희성이도 당신 같은 반듯한 사람을 만나 참 복이 많아요. 그 목소리, 그 웃음. 세희의 심장은 요동쳤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아버지를 절망으로 몰아넣은 그 입술에서 이토록 따뜻한 말이 흘러나오다니. 하지만 신주경은 눈앞의 여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는 단 한 사람, 그 원망의 시선이 지금 자신을 꿰뚫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세희는 차가운 손을 무릎 위에 꼭 쥐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그 눈빛은 이제 곧 폭풍처럼 터져나오려 하고 있었다. 상견례가 이어지던 중 신주경은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녀의 말투는 단정했고 행동은 점잖았다. 겉보기에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시어머니였다. 그러나 세희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가면처럼 보였다. 그 미소 뒤에 숨어있는 진짜 얼굴을 세희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순간 세희의 입술이 떨리며 무겁게 열렸다. 저는 예전부터 어머니 얼굴이 참 낯이 익다 생각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세희에게로 향했다.
희성은 당황스러운 듯 세희를 바라봤고 신주경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다. 그래요? 아마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어디선가 마주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 세희의 눈빛은 차갑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 자리가 단순한 상견례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듯 세희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방 안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다. 어머니 정말 어디선가 많이 뵌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 아주 오래전에요. 신주경의 눈가가 순간 흔들렸다. 그러나 이내 웃으며 대답했다. 아가씨 아마 착각일 거예요. 세상에 비슷한 얼굴 가진 사람 많잖아요. 세희는 한 발 더 내디뎠다. 아닙니다. 그 얼굴을, 그 미소를 저는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순간 희성이 눈을 크게 뜨며 세희를 바라봤다. 주경의 미소는 굳어졌고 방 안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는 듯한 긴장감으로 잠겼다. 이제 과거의 그림자가 식탁 위로 기어오르고 있었다. 세희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며 높아졌다.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마침내 터져나오려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정말 모르십니까? 제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세요. 그날 모든 걸 잃고 절망 끝에 목숨까지 버린 제 아버지를요.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굳은 채 세희를 바라봤다. 희성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고 신주경의 얼굴에서는 서서히 미소가 사라졌다. 순간 세희의 어머니가 손을 움켜쥐었다. 눈물 가득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떨구었다. 모든 진실을 그녀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주경은 차가운 침묵 속에서 몸을 굳혔다. 그녀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이제 상견례는 더 이상 상견례가 아니었다. 과거의 죄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심판을 받으려 하고 있었다. 신주경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러나 곧 목소리를 높이며 억지로 태연한 척을 했다. 세희 양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상견례 자리잖아요. 아버지 이야기를 왜 꺼내는 거죠? 그 말투 속에는 분명 당황과 불안이 묻어났다. 희성의 아버지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그제서야 남편조차 알지 못했던 과거의 균열이 드러나고 있었다. 세희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빠가 죽었어요. 내 가족이, 내 어린 시절이 산산조각 났다고요.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희성은 머리를 감싸쥐며 눈을 감았다. 신주경의 눈빛은 흔들리고 남편의 시선은 얼어붙었다. 그토록 단단해 보였던 가면이 이제 금이 가며 부서지고 있었다. 희성의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주경 지금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대체 무슨 과거가 있는 거냐고 묻잖아. 신주경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보 그게 그냥 어린애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러나 세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그 말을 끊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제 아버지의 동료로 가장에 접근했잖아요.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고 아버지는 절망 끝에 목숨을 버렸습니다. 순간 방 안이 술렁였다. 희성의 얼굴은 핏기를 잃고 어머니를 향한 시선은 낯선 공포와 분노를 일그러졌다. 희성의 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며 벌떡 일어났다. 주경 그게 다 사실이냐? 내가 함께 살았던 세월이 전부 거짓이었단 말이냐? 신주경은 말문이 막혀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가면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신주경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목소리에는 억지로 힘이 실려 있었다. 다들 왜 나만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때 당신 아버지가 나를 붙잡은 거라고요. 나는 그저 잠시 흔들렸을 뿐이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세희의 눈에 눈물이 번졌다. 잠시 흔들렸다고요? 그 잠시 때문에 우리 아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지옥 같은 세월을 살았다고요. 희성의 아버지는 참지 못하고 탁자를 내리쳤다. 주경,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내가 뻔뻔하게 변명하는 이 순간조차 나는 너를 더 이상 아내로 부를 수가 없다. 방 안 공기는 숨조차 막힐 만큼 팽팽했다. 이제 신주경은 더 이상 숨을 곳도 변명할 말도 없었다. 희성은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지만 그는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했다. 세희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 있었고 어머니의 죄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마침내 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세희야 미안하다. 나는 너를 선택할 수가 없어. 그의 얼굴엔 깊은 고뇌와 죄책감이 드리워졌다. 내 어머니가 내 가족에게 저지른 죄를 보고도 나는 내 곁에 서 있을 자격이 없다. 세희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희성을 바라봤다. 잠시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있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희성씨. 나도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 아빠를 그렇게 만든 사람의 아들과 나는 끝까지 함께할 수 없어. 방 안에는 절망적인 침묵만이 흘렀다. 두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희성의 아버지는 더는 침묵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주경 이제 그만해.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럽고 추잡해서 듣고 있을 수가 없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선언했다. 너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지금 이 순간부로 우리 인연은 끝이다. 신주경은 충격에 휘청였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땐 정말. 그러나 남편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내가 내 아들을 이 자리에서 부끄럽게 만들고 한 가정을 파탄낸 죄 나는 끝까지 용서하지 않을 거다. 방 안 공기는 뜨겁게 끓어올랐고 신주경의 발밑에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이제 그녀는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었다. 신주경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여보, 나 아직도 당신 아내야. 희성아, 내 엄마잖아. 그러나 방 안 누구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희성은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깨물었고 남편은 차갑게 눈길을 돌리며 말했다. 넌 이제 내 아내도 저 아이의 어머니도 아니다. 그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베었다. 신주경은 허공을 붙잡듯 손을 휘저었지만 그 손끝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무너진 사람처럼 몸을 떨며 뒤로 물러났다. 화려했던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오직 죄와 배신의 잔해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신주경은 흐트러진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문을 향해 비틀거리듯 걸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나는 아직도 이 집의 안주인인데. 그러나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남편은 냉혹한 눈빛으로 등을 돌렸고 희성은 차마 얼굴조차 들지 못했다. 신주경이 문을 나서는 순간 그 화려했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남은 건 죄책과 추락뿐이었다. 반면 세이는 두 손을 꼭 쥐고 숨을 내쉬었다. 비극의 주범은 사라졌지만 그녀 마음에 남은 상처는 여전히 깊고 아팠다. 희성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남은 사람들은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겠지.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희성과 세이 그리고 그들의 부모 모두가 이 비극의 그림자를 치고 살아가야 했다. 신주경이 집을 나선 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세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사라진 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은 여전히 그날의 악몽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희성은 차마 눈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고 죄책감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희성의 아버지는 두 손을 맞잡으며 중얼거렸다. 남은 사람들만 이렇게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구나. 세이는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들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아빠가 원하셨던 것처럼 떳떳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 말에 방 안 공기는 조금은 누그러졌지만 그 누구도 웃을 수 없었다. 상처는 깊었고 회복은 너무도 멀리 있었기 때문이다. 신주경은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화려했던 옷차림은 초라하게 느껴졌고 들고 있던 가방조차 무겁게 손끝을 짓눌렀다. 거리의 사람들은 그녀를 힐끗 보았지만 그 누구도 따뜻한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그녀가 돌아갈 곳은 없었다. 남편도 아들도 그리고 그녀가 탐냈던 화려한 삶도 모두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그때 문득 세이의 절규가 귓가를 때렸다. 우리 아빠는 그 잠시의 잘못 때문에 목숨을 버리셨어요. 신주경은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그 목소리는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흐느꼈다. 사람들 사이에서 흘러나온 냉정한 속삭임. 저게 바로 업보지. 결국 죄는 죄값을 치르게 돼. 신주경의 눈에선 끝내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그렇게 가장 비참한 몰락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